나와 가족, 그리고 가까운 이들을 그냥 좋아하기. 자비심은 어떻게 길러야 할까? 생명연대로서의 주체. 자아마다 주체이면서도 실체적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아의 경계막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그 구멍을 통해 수많은 자아와 생명연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말처럼 존재의 집이라는 언어 속에 되어가는 사건들을 가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건 사물들이 언어의 사건 사물들이 되면서 사건 사물의 실상이 가려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공기의 떨림 하나도 다른 자아의 느낌이 생겨나는 것을 직접 경험해야만 언어가 만든 허상의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의 느낌도 현재와 과거와 미래로 나눌 수 없는 융합체로 드러나고 상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낌을 이해하는 언어 습관을 바꾸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느낌이 나다라고. 이와 같은 인식이 생명 흐름과 상응한다는 것입니다. 현생 인류가 수용된 정보를 해석할 때 수용된 정보의 양보다 그것을 해석하는 데 동원되는 기억 정보의 양이 6에서 10배 많다는 점만 보아도 현재의 인상은 기억 정보가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은 미래가 현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흐름과 어긋날 확률이 엄청 크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크기만큼 언어 습관을 되돌아볼 필요도 커졌다고 하겠습니다. 아는 주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느낌만이 상속된 자신과 상속되는 자신을 드러낸 것이며 그 느낌에 참여하는 바람 한 점도 단지 스쳐가는 이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과 말의 느낌을 어떻게 상속시켜 가는가가 삶의 흐름을 조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존재의 집을 만들어 존재 양상을 드러내는 행위가 말이기 때문이며 이 말은 기억 정보가 만든 이미지가 언어로 표현된 것이면서 다시 이 느낌을 내부의 언어, 기억의 잠어음으로 갈무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갈무리 될 때 지금의 느낌과 이미지가 통째로 어느 곳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만들 때 참여한 각종 요소, 기억의 잠어음으로 분해되어 뇌의 여러 영역에 저장돼 있다가 비슷한 인연이 형성되면 기억의 잠오음이 모여 심상을 재구성할 때 감수된 정보가 해석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느낌마다 새로 재구성된 현재의 느낌이면서 과거와 미래를 담아낸 느낌이 상속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하기 직전까지의 느낌과 의미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느낌과 의미를 조율하는 연습을 한다면 말이 주는 아픔으로부터 자신을 보듬어 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는 연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습도 기억의 잠오음으로 남겨지므로 남겨진 기억의 양과 강도만큼 자신을 껴안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지며 그 폭이 외부를 껴안을 수 있을 만큼 커지면 힘들이지 않고도 자비로운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겠지요. 생명연대의 실상, 자비심. 자비로운 행위야말로 자리와 이탈을 완성하는 방법이면서 연대된 생명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를 뒷받침하는 첫 번째 마음가짐은 특정한 존재로서의 자기가 되는 것을 원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생명계의 온갖 인연이 중첩된 것과 같으므로 예측하고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 하나 일어나는 것도 진화의 전 과정이 개입된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현생 인류는 이와 같은 일을 알 수 있을 만큼 진화가 진행됐기에 마음 챙김과 자비심을 기르는 생각의 통로를 확장하기만 한다면 생명연대를 중심으로 한 인지습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리 이탈을 중심으로 한 마음챙김 수행이 깊어지면 자기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좋아할 수 있으면서 외부의 사건에 대해서도 너그러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설명한 대표적인 경전으로는 법화경과 화엄경을 들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생명체는 헤아릴 수 없이 긴 세월 동안 지성작용, 불성작용을 통해서 현재를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진화로 보면 약 40억 년. 화엄경에서는
개체의 생명 흐름이 가능한 것은 이웃 생명체들과 연대하면서 생명 정보를 주고받는 생명계의 지성작용, 비처럼 상호 융섭하는 불성작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법화경에서는 생명체가 발현하고 있는 생명현상의 중심에 무량한 세월 동안 지성작용을 하고 있는 불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언젠가는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이므로 낱낱 생명체를 무량수불로 여기면서 공경하는 것을 수행으로 삼으라 했으며, 화엄경에서는 낱낱 사건, 사물마다 생명에 비친 불성의 지성작용이 융합하여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고 하여 곧 모든 사건 사물들이 그 모습 그대로 부처의 빛으로 존재한다고 하여 생명계 그 자체를 비로자나불로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경전의 생각은 생명체마다 무량한 세월 동안 불성의 지성작용이 시공간상에 항상했다는 것입니다. 보시하는 마음이 자기 자신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성이 나의 행위의 이면에 잠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상하는 모든 모습이 지성이 펼쳐내는 세계이므로 이 사실을 통찰하는 순간 지성이 불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성이면서 불성인 알매 역사가 생명계의 역사와 함께 한다는 것이지요. 부처가 된 분들만이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보살 수행의 첫 번째 항목이 보시하는 일입니다. 베푸는 일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얻는다는 것은 스티븐 제이 굴드의 말처럼 개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개체마다 생명계의 전 역사를 종횡으로 융합한 개체이기 때문이며, 융합이 가능한 것은 물질의 활동 그 자체가 지성이 펼치고 있는 정보의 융합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을 이루는 물질 정보의 융복합 활동이 불성과 지성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물체는 생물로서의 40억 살과 물질 정보의 융복합이 지속된 138억 살을 살고 있다는 것이며, 물질 정보라고도 할 수 없는 상태, 물질 정보로 보면 무인 상태이나 무 자체가 운동하면서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정보가 발생한 것을 보면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에 비정보와 정보의 상속이 생명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융복합의 예로는 우리의 유전 정보 가운데 약 60%를 바이러스로부터 받은 것을 들 수 있겠지요. 법화경과 화엄경의 이야기가 현재 과학이 밝혀내고 있는 세부 사항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야기의 맥락에서 보면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자비수행은 이와 같은 자기, 곧 시공간적으로 한없이 중첩된 자기이면서 끝없이 되어가는 자기임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공간 자체가 분리되지 않았기에 낱낱 생명체는 무아이면서 무상한 삶을 살고 있으며, 학습과 마음 챙김의 수행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시 등의 수행이 자기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면서 생명연대의 자기를 실현하는 일이 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겠지요.